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사연극장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서 의심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듣다 보면 분노가 치밀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혼 3년 차, 저는 두 돌 된 아들이 있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따사롭고 아이는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거실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죠. 먼지 낀 책들을 꺼내 닫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박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대학 시절에 모아두었던 앨범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호기심에 그걸 꺼내 들더니 하나씩 넘겨보며 와, 당신 진짜 대학생 때 풋풋했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괜히 옛날 생각나서 따라 웃었어요. 앨범 속에는 동기들이랑 찍은 사진도 많았어요. 술자리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까지 말이에요. 그냥 추억이었어요. 정말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한 장의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뚫어져라 보며 근데 얘 우리 애랑 좀 닮지 않았냐? 하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냥 농담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표정이 웃음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정함도 믿음도 웃음기도 없었고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혀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머릿속은 하얘졌는데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도 있었다는 말이야? 아니면 그냥 한순간의 농담일 뿐일까? 단 몇 초 사이에 수십 가지 의문과 분노가 뒤섞여 제 뇌리를 휘젓고 지나갔어요. 가슴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저릿저릿 떨렸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은 오싹함까지 느껴졌어요. 마치 제 존재 전체가 모욕당한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저는 늘 내 남자는 오직 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심지어 남사친과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었어요. 늘 조심했고 늘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남편이 그 입으로 제 아들을 의심하는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아니,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내 남편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 없어. 이건 악몽이야. 그냥 악몽일 뿐이야. 스스로를 수십 번 속여봤지만 남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고 너무도 확고했어요. 저를 향한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의심받는 여자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이 서서히 갈라지는 듯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욕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굴욕과 모욕을 느꼈어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나를 이렇게까지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한참 남편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태연했어요. 그냥 혹시라도 해서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당당하면 검사하면 되잖아. 이 말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베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무심한 듯 넘어가려 했지만 저한테는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결백한데, 얼마나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이 저를 그저 의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앉아 앨범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몇 년 뒤, 그 사진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울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믿음, 그동안의 사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를 가장 잘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이 배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친자 확인을 요구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요. 그게 단순히 한마디 말 같아 보여도 그 말이 던져진 순간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시절 제 고백이었어요. 사실 고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했어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였어요. 서로 어릴 때 얘기도 하고 첫사랑 얘기도 하면서 한창 장난스럽게 웃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제가 괜히 입이 가벼워서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었어요. 나 사실 대학 들어왔을 때 어떤 오빠 잠깐 좋아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진짜 그냥 풋풋한 대학 새내기 시절의 작은 설렘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고 조금만 다정해 보여도, 조금만 어른스러워 보여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절이잖아요. 그 동기가 또래보다 조금 의젓해 보였고 오빠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있어서 잠깐 설렜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 지나니까 금방 사라졌고 제 대학 생활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기억이었죠. 무엇보다 그 동기는 제가 설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연락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잠깐 지나갔던 스스로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는 왜 남편에게 했을까요? 그때는 그냥 연애하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았고 이 정도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에서 있었던 해프닝 얘기하듯 털어놨던 거예요. 그때 남편도 웃으면서 뭐야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넘겼어요. 저는 정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아무 의미 없는 농담으로 흘려보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은 그 사소한 이야기를 마음속 한 구석에 깊이 묻어둔 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게 씨앗 같은 의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씨앗이 지금 와서 제 목을 죄어오는 덩굴로 자라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끔찍했어요. 머릿속에 수백 번은 떠올렸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냥 입 다물고 살걸. 괜히 솔직하다고 생각했나? 자꾸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기억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걸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처럼 남편의 머릿속에서 남아있던 거예요.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의 두 돌 된 아들을 보면서 옛날 썸도 아니고 그냥 잠깐 짝사랑했던 동기랑 비교를 한다는 게요. 그 동기 얼굴이 우리 아이 얼굴이랑 겹쳐 보인다며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한다는 게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남자는 그동안 나를 끝까지 의심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같이 누워 자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내가 그 동기를 좋아했던 과거 때문에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하고, 치욕스럽고, 스스로를 후회하게 됐어요. 그 뒤에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 당당하면 그냥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당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단 한순간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어요.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남사친이랑 단둘이 밥 한 번 먹은 적조차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 아들의 아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애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냥 확인차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남자는 이미 저를 철저히 의심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혹시라도라며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럴 수도 있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믿음이 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내세운 이유들은 정말 말 같지도 않았어요. 첫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피임 중이었는데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피임도 100%는 아니에요. 실패율은 늘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그 자리에서 고개 끄덕이며 넘어갔던 문제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도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자기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아는 집들만 해도 아빠 안 닮은 애들 수두룩해요. 심지어 첫째는 엄마 판박인데 둘째는 아빠 판박인 집도 많잖아요. 그걸 근거로 친자 검사를 요구한다고요? 세 번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이라면서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게 가장입니까? 믿음 하나 못 지키면서 책임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아이 앞이라 소리도 못 지르고 방으로 들어와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 서글펐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러는 건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수치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는데요.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자제하고 남사친과 연락도 딱 끊고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저를 의심하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남자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며칠 후였어요. 저는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거실 책상 위에 켜져 있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됐어요. 원래라면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날은 화면이 켜져 있어서 무심코 시선이 닿은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온라인 게시판 글이었어요. 크롤을 내리기도 전에 첫 문장만 보고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애가 아내 대학 동기랑 닮았다. 친자 확인 검사해도 될까요? 였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설마 남편이 쓴 글은 아니겠지. 하지만 작성자 닉네임과 글의 어투,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그건 분명히 제 남편이 쓴 글이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혀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어요. 이 남자가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남들 앞에 까발려버렸구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앞은 아득해졌어요. 댓글창을 보니 수십 개의 댓글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검사해라, 세상은 모르는 거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요즘 DNA 검사 얼마 안 한다. 그냥 해라. 저는 그 글과 댓글을 보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타인들이 남편의 일방적인 글만 보고 저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의심받아 마땅한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글 한 줄로 저는 그저 남의 아이를 낳아온 여자가 될 뻔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투표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 인생과 제 아들의 존재가 남편의 손끝에서 인터넷 투표 항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검사해라 쪽이 많았어요. 마치 판결문처럼 숫자가 제 눈앞에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저를 집 안에서 한 번 배신했고, 이제는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2번 모욕한 거예요. 1차 배신은 남편의 의심이었고, 2차 모욕은 남편의 공개적 망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수십 명의 낯선 시선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아도 커튼을 쳐도 그 댓글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세상은 모르는 거다. 검사해라. 그 말들이 제 귓가에 꽂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남편에게만 의심받는 게 아니었어요. 불특정 다수,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펑펑 울었어요. 숨죽여 울었는데도 몸이 들썩거릴 만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제 편이 아니구나.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어야 할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이 남자가 끝까지 검사를 고집한다면 나는 이혼하겠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 수도 있겠지만 끝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만 본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라 적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검사하면 그 즉시 이혼이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매일 밤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저는 결혼 후 단 한순간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제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항상 남편이 기준이었어요.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가자고 불러도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남편이랑 시간 보내야 해서 가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빠져나왔어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죠. 속으로는 가끔 아쉽기도 했지만 제겐 남편과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 가자고 해도 저는 늘 핑계를 대고 먼저 일어났어요. 아이 맡겨놓고 나와서요. 남편 기다려서요. 그렇게 얘기하며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간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심지어 연락 하나에도 저는 조심했어요. 남사친. 연락조차 안 했어요. 예전에 친했던 남자 동창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했을 때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라고 왜 남사친을 안 만나고 싶었겠어요. 결혼 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남사친도 있었답니다. 그냥 동성친구보다 이성친구랑 얘기해도 더 말이 잘 통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혹시라도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봐 그냥 그 한 번의 만남조차 제 스스로 완전히 끊어냈어요. 저는 늘 제 자신을 단속했어요. 옷차림도 신경 썼어요. 회사에서 괜히 남자 동료들 시선 받을까 싶어 일부러 단정하게 입고 술자리에 가도 조심조심 행동했어요. 사소한 농담 한마디, 작은 웃음 하나도 혹시 남편이 오해할까봐.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제 인생의 모든 균형을 남편이라는 축에 맞춰놓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켜온 제가 지금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런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본 내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니? 그런데 남편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남편 눈에는 제가 바람을 피운 여자였고 남의 아이를 낳아온 여자였어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은 없으면 벌면 되고 집은 없으면 빌리면 돼요. 근데 믿음이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남편 눈빛이 떠올라요. 그 의심 가득한 눈빛. 그 눈빛이 제 영혼을 파괴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제가 단지 기분 때문에 화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이제 저는 기로에 서 있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아이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내 친자 검사를 고집한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할 거예요. 그게 제 자존심이고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순히 검사를 해주고 증명한 뒤 이혼하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남편의 태도를 지켜보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꼭 한번 제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의 이 답답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